안녕하십니까, 최길림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누구누구씨 어디 경찰서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돼서 연락드렸습니다. 이 전화를 받는 순간 보이스피싱인가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만약 무슨 일인지 짐작이라도 간다면 상황 파악이 좀 더 쉬운데 뭔지도 모르겠으면 그야말로 패닉 그 자체이죠. 바로 이 패닉 상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 무덤을 팝니다. 오늘 저는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을 당신의 인생을 교도소로 밀어넣는 최악의 행동 3가지를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억울할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십시오. 당신이 억울하다고 해서 경찰이, 검사가 당신의 편을 들어줄 거라는 착각부터 버리셔야 합니다. 첫째, 억울함이 분노가 되어 고소인에게 연락한다.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당장이라도 고소인에게 따져묻고 싶습니다. 너 왜 그랬냐? 우리 얘기 좀 하자. 좋았잖아. 고소인이 당신의 이 모든 통화 문자를 녹음하고 캡처해서 경찰에 제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만약 혐의를 벗지 못한다면 죄질만 더 나빠질 뿐입니다. 고소인은 당신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전화하는 순간 고소인은 그 즉시 녹음부터 할 겁니다. 그리고 녹음하는 그 내용들, 그리고 당신이 보낸 문자, 이 모든 것들이 추후 당신의 혐의만 더 나빠지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 이득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 연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두려움의 증거를 건드린다. 패닉 상태가 되면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됩니다. 덜컥 겁부터 납니다. 혹시 그날 카톡 대화가 문제인가? 그래서 그날의 카톡 대화방을 나갑니다. 문자 메시지도 지웁니다. 통화 기록도 삭제합니다. 이건 내가 찔리는 게 있습니다 라고 자백하는 꼴입니다. 떳떳하면 그냥 놔두세요. 어차피 지워도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다 복구합니다. 그리고 조서에 이렇게 적습니다. 피의자, 혐의 사실과 관련된 대화 내역 삭제 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명백하. 나중에 그냥 홧김에 지웠다고 변명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10년 전 기록도 아니고 하필 고소당한 그날의 기억을 지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당신에게 유리할 수도 있었던 증거까지 전부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포장됩니다. 증거인멸의 시도는 추후 구속 확률만 높일 뿐입니다. 셋째, 억울함을 경찰에게 호소한다. 이게 바로 혼자 대응하다 망하는 핵심 케이스입니다. 경찰의 첫 전화를 받았을 때 대부분의 억울한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 수사관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진짜 억울한데요. 그러면서 그 전화에 대고 주절주절 그날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술을 좀 먹긴 했어요. 걔가 먼저 저한테 웃어줬고요. 저는 그냥 장난친 건데, 이렇게 말하면 끝났습니다. 당신은 지금 수사관 앞에서 비공식적인 첫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패닉 상태라 기억도 뒤죽박죽이고 뭐가 나한테 유리하고 불리한지 판단도 안 섭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그 통화 내역을 전부 기록하여 수사복으로 남깁니다. 경찰은 당신이 만약 진짜 억울한 경우 당신 편으로 바뀌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경찰의 직무는 정해져 있습니다. 당신의 말을 들어주는 것보다 피의자를 잡아서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피고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혐의를 풀어주는 것은 그들만의 핵심 미션이 아닙니다. 당신 편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낮은 사람들이니까 괜히 애쓰지 마세요. 감정 빼시고 조사 전에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당신의 그 어설픈 변명, 예를 들어 술은 좀 마셨지만 이라는 말은 나중에 당신이 출애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할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거나 오히려 중강제추행 혹은 중강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난친 건데 라는 말은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함이라고 자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경찰의 첫 전화에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당신에게는 이 패닉 상태에서 벗어나 냉정하게 생각할 시간과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전화기 넘버 수사관에게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횡설수설할 필요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소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해서 살펴보고 제 변호사와 상의한 뒤 조사 일정을 다시 협의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억울하다, 바쁘다, 그게 무슨 말이냐 다 필요 없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와 변호사와 상의라는 당신의 정당한 법적 권리만 주장하면 됩니다. 변호사를 만날 생각이 없어도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경찰이 선임계 제출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네, 그럴 거예요 라고 말하면 그만입니다. 실제로 변호인 선임을 안 하면 안 한 대로 조사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왜 변호인 선임 안 할 거면서 한다고 했냐 라고 따져 묻지도 않습니다. 이런 걸로 당신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없습니다. 준비하시는데 2주 이상 걸리니까 2주 이상 미루셨다면 이제 경찰 조사를 위한 준비를 해봅시다. 첫째, 바로 고소인이 뭐라고 고소했는지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건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자세히 방법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과연 고소인은 어떠한 내용으로 당신을 고소하였는지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날의 사실관계를 글로 적으십시오. 기억은 휘발됩니다. 컴퓨터를 켜고 고소인을 만나기 전부터 만나서 헤어진 이후까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당신의 모든 행동과 대화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적으십시오. 누구를 만났고 무슨 옷을 입었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것이
당신 기억의 뼈대입니다. 이 뼈대조차 없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셋째, 증거를 수집하십시오. 당신의 동선을 증명할 CCTV가 어디 있을지, 그날의 카드 결제 내역은 무엇인지, 혹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은 잡혀 있는지 확인하고 CCTV도 있는 곳을 확인해서 CCTV 관리자에게 영상을 달라고 하든지, 만약 못 주겠다면 지우지 말고 백업을 해달라며 곧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있을 것이니 꼭 백업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확보된 증거들이 추후 고소인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힐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것까지 다 하셨다면 경찰 조사를 바로 가실지 아니면 변호사 선임할지를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준비한 게 맞는지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선임은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무조건 겁을 줘서 선임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변호사가 직접 하는 상담을 받으시고 선임 여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만약 저를 찾아오신다면 증거는 확실하게 확보가 되었는지, 더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증거를 추가적으로 더 확보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과연 고소인의 진술을 깰 수 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이 과연 필요한지 이 부분까지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시완의 대표 변호사 최길림이었습니다.